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발 700m 고냉지 위치에 있는 후브락스 우지 8년차 성목과수원입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한 나무에 200주 내외로 잘 작화를 시켰고, 올해 문제가 많이 되었던 갈반병, 탄저병 전혀 없이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갈반병, 탄저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올려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제 나름대로 사과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후브락스 우지 품종은 소비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 기관에서 소비자들에게 맛 테스트를 해 본 자료 중에서 품종에 대한 선호도는 포도는 샤인머스켓, 그리고 후지 부사에서는 후브락스 품종이 소비자가 만족도가 높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사과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품종 고유의 특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환경들도 중요할 테고, 또 재배하는 분의 방식이나 재배 기술도 사실은 맛과 관여가 깊습니다. 수확 시기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나무의 수세가 중요하다. 수세가 너무 세면 과일이 맛이 좀 덜하다. 그래서 수세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수세를 결정하는 것은 다들 아시지만 이 대목의 노출 정도와 착과량이 저는 가장 관여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대목의 노출이 지금 이렇게 한 15cm 내외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대목의 노출을 초기에 한 15에서 20cm 정도 심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커가면서 이렇게 묻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세를 봐서 또 적정 착화량을 냉해 등으로 인해서 못 시켰을 때 수세가 세질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간 하부에 이 뿌리들을 저희는 4년 차에 수세가 너무 세서 좀 파주면서 이렇게 절단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세를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세는 대목의 노출 정도, 그리고 착과량, 그리고 시비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질소를 무투입을 하고 인산가리 중심으로 연면 시비나 토양 시비를 한다 하더라도 대목이 깊이 묻혀 있고 착과량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수세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실제 냉해 피해로 인해서 몇 년 전에 착과를 못 시켰을 때 뿌리를 잘라서 수세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 크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고냉지고 택배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과를 크게 해서 공판장에 가서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한 과 크기에 대한 욕심은 덜 부리다 보니까 비대제인 세포 분열 비대제를 살포를 하지 않고 비료를 과다하게 시비를 가지고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단, 6단 정도의 크기를 또 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질소질 과잉으로 인해서 맛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사과를 맛있게 하는 부분들은 이 잎들이 햇빛을 활용을 하고 물을 이용하고 양분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 사과에다가 맛있는 양분도 당도도 사과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사과를 이쁘게 키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이제 그 과를 이쁘게 내려고 간혹 이 과다하게
엽을 하는 경우가, 잎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반짝이를 다 반사 필름을 전면 피복을 해서 태양광은 충분히 활용하는 반면에 빛은 충분히 투여하는 반면에 잎은 저희는 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안 딴 거고, 실질적으로 직접 다여서 색을 안 내는 부분들은 이렇게 돌려주면서 직접 가린 부분만 이렇게만 해결해 주면 이 부위가 또 이제 색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안 따줘도 이 후브락 수집 품종은 공간만 있으면 다 깔이 나기 때문에 굳이 잎따기를 과다하게 하지 않는 게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과총엽들이 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만 주면은 요 미흡한 부분이 열흘 내로 색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과총엽들이 다 살아 있죠. 지금 10월 15일인데 이렇게 과총엽들을 다 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를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맛이 결정을 하는데, 후지 품종은 만개일 꽃이 핀 날로부터 170일에서 180일이 보통은 성숙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단맛이 올라오고 신맛이 좀 줄어들면서 사과 고유의 향들이 이렇게 맛있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이 거의 이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판장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거 4단 크기나 이제 5단 크기가 될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에서 10만원 내로 18kg의 현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단가에만, 경매가 판매 가격에만 욕심을 낸다면 이런 거는 골라서 따서 수확을 해도 내도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게 맛이 다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20일 이후에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첫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확 시기를 잘 지켜서 수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안동 공판장에 가몽과 시나노 골드를 좀 싣고 가서 판매를 하려고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깔은 이쁘게 났지만 실제 아직 생리적으로 성숙이 덜 돼서 맛이 덜 나는 사과들이 시세가 좋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와서 거래가 되던데, 그런 사과를 드셔보신 분들은 사과의 맛이 과연 만족할까 하는 고민을 해봤고요. 우리 사과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사과의 소비가 많이 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농가들끼리도 너무 무리하게 조기 수확을 하지 말고 생리적으로 충분히 익혀서 수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가수원 전경에서 말씀을, 맛있는 사과를 어떻게 재배하는가 제가 하고 있는 말씀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농가별로 재배하는 지리적인 위치나 해발, 그리고 포전의 상황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농가별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게 되는 것이, 이렇게 돌려주면서 직접 다인 부분만 최소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15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 부분이 색이 날 때 열흘 후에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지금까지 오시기 우리 사과 농가들 다들 너무 힘들게 고생하셨는데요. 마무리 수확들 다들 잘 하시고 올해 성과가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